이 영상에서는 수사관 정 씨에 대한 우리가 수사 요청을 했어. 이제 변호사가 고소 보충 의견서를 내면서 그냥 이전에는 이제 범행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친에게 범행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을 시켰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고소 보충 의견서에서는 이제 수사관 정 씨를 조사해달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다시 했어. 그걸 좀 설명을 해줄게. 일단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관련 법리에 대해서는 뭐 읽어보면 되고 그다음에 나에 보면은 스토킹 진정 사건 진행 과정에서 위법한 개인정보 수집이 있었던 것 같다. 이걸 얘기하면서 그 수사관 정 씨에 대한 이제 수사 요청을 하는 거야, 우리가. 본 납치 감금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은 고소인이 현 거주지 위층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스토킹 진정을 당한 이유다. 고소인은 해당 포스트잇에 고소인의 정보를 특정할 만한 어떠한 정보도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특정된 것에 의문을 품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포스트잇에다가 그냥 전현무 흥신소 직원인 거 알고 있다. 괴롭힘을 멈추라 이런 식으로 적어놨었는데 어떻게 특정했냐 이거지. 그 다음에 위 사건을 담당한 수원 남부경찰서의 땡땡땡 형사는 당초 CCTV를 통해 고소인의 신분을 특정했다고 하다가 고소인의 CCTV에 대한 정보 공개 신청을 거부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고소인을 특정하였다고 말을 바꾼 바 있습니다. 고소인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자 이전에 고소인이 방송인 전현무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인이 보호자로 아버지 피고소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고 답변한 바가 있고 이게 정보공개 청구 담당자한테 들은 내용이고 실제로 그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도 그렇게 나왔어. 통지로 그렇게 나온 거야. 그러나 고소인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고소장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더니 다시 내가 그걸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거야. 예전에 고소했을 때 아빠 전화번호 내가 기재했다고 얘네가 우겼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 예전에 내가 고소장 접수했던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자 이렇게 내가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거야. 그랬더니만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그러니까 부친의 연락처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가 기각되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존재하다고 나온 거야. 그러면서 뭐 공개할 게 없으니까 기각을 시킨 거야 얘네가. 즉 위 땡땡땡 형사는 그 수사관 정 씨는 고소인 나를 특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처음에 CCTV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뭐 아빠 전화번호를 뭐 예전 고소장에서 봤다고 했는데 그것도 부존재하다고 나온 거야. 계속 거짓말한 거야. 근데 이후에 내가 몇 번 정보공개 청구를 더 했거든. 그리고 이거를 이 수사관 정 씨를 고소를 내가 했어 따로. 경찰 비위로 이제 지능범죄 쪽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거짓말이 계속 나와. 그리고 뭐 검사도 거짓말해 심지어. 검사도 나중에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기각시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그러면 그 사건 자료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청구를 했더니만 없대. 부존재하대 그런 게. 그 한마디로 얘기만 듣고 그렇게 기각을 시킨 거야. 이 땡땡땡 형사가 이 수사관 정 씨가 내가 이러이러한 기록에서 내 부친의 연락처를 봐서 그러니까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우겼나 봐. 그거를 검사가 그대로 그 말을 믿어. 증거를 수집도 안 했어. 그리고서는 수사관 정 씨는 이런 방식으로 정보 수집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그래서 내가 그거를 사건 기록 열람을 했더니만 그런 정보를 수집한 적이 없대. 검사가 자기가 불기소 결정서에 써놨던 그 내용에 대해서 그냥 허위로 써놓은 거야. 없는 내용, 확인도 안 한 내용을 갖다가 그냥 있는 것처럼 써놓은 거야. 그래서 그 검사도 내가 고소를 또 했어. 그러니까 고발을 한 거지, 사실. 그래서 지금도 그거 수사 중이야, 지금. 한편 피고소인 부친은 경찰이 물어봐서 고소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실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카톡에서 나왔어. 전화도 한 적이 있고 카톡에서도 아빠가 그 소리 한 거야. 경찰이 물어봐서 네 전화번호 줬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아빠가 내 번호를 줬다는 거에 대해 나는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아빠 번호를 어디서 알았냐는 거야 그 경찰이. 아빠한테 먼저 전화해서 내 전화번호 물어봤다고 했는데 그럼 아빠 전화번호는 도대체 어떻게 알았고 뭐 그런 걸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게. 아빠 번호가 어디서 없던 전화번호가 어디서 생겼냐 이거야 그 경찰한테. 그리고 해당 경찰관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변을 회피하고 있고 당연히 수사관 정 씨겠지. 이 수사관 정 씨랑 계속 연락해서 수사관 정 씨가 내가 경찰 출석하는 시간도 알려줬으니까 아빠한테. 해당 경찰이 무엇을 물어보았는지 물어보게 된 경위와 과정에 대해서는 피고소인 부친이 여전히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경찰이 물어봐서 알려줬다 이러고서는 나중에 그 경찰 누구였는데 했더니 모른대. 그래서 그 경찰이 왜 전화했는데? 그랬더니 그것도 모르겠대. 막 그런 식으로 계속 회피를 한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아빠도 그 경찰 얘기를 일부러 감춘다고밖에 볼 수가 없지. 수사 진행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부친으로부터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한 거야. 고소인의 연락처를 피고소인
부친 통해서 확인했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스토킹 진정 사건에서 고소인 특정된 경위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 정씨 형사가 수사관이 어떻게 위 스토킹 진정 사건의 당사자가 고소인 나임을 특정했는지, 그리고 고소인의 연락처는 어떻게 확보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나 그러니까 이 내 연락처를 확인한다, 내 연락처 어떻게 확인했냐를 확인한다기보다는 내 연락처로 올 때 아빠를 통해서 얻은 건 알겠어. 근데 아빠 전화번호 어떻게 얻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거를 흥신소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누군가가 압력을 통해서 이게 땡땡의 부친 연락처니까 부친한테 연락해서 내 연락처도 알아라. 그러니까 약간 사실 과정을 조금 만들긴 해야 돼, 자기네들끼리. 근데 어쨌든 부친 연락처는 어떻게 확보했는지가 전혀 명확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선 또 부친한테 내가 거기 경찰 출석하는 시간을 왜 알려줬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수상한 정 씨가 굉장히 이렇게 뭔가 행동하는 게 수상하니까 이 사람 조사해달라 이 소리를 우리가 계속 한 거지, 변호사랑. 고소인은 위 스토킹 진정 사건으로 인해 남부경찰서에 출석하였다가 피고소인들로부터 납치, 감금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은 본 사건과도 직결된 것으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정씨 형사가 고소인의 연락처는 부친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정황상 확실해 보이나 위 정씨 형사가 부친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경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형사는 고소인이 조사받는 날짜와 시간을 피고소인은 부친에게 다시 알려줬기 때문에 그 시간에 고소인 납치를 당한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위법적인 정보 유출 의심 정황으로 인해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는 점도 역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정보 공개 청구했던 내용이랑 나왔을 때 부존재하다고. 그러니까 아빠의 연락처가 기재된 옛날 고소장이 부존재하다. 그리고 상담 내역도 부존재하다. 이런 내용들을 내가 정보 공개 청구했고 그거에서 부존재하다고 나온 그 결과 통지서 있잖아. 그거를 내가 다 첨부 자료로 넣은 거야,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넣었어. 보충해서 넣었는데 이거는 내 의사를 배제한 채 입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춘 거야. 두 번째 그 페이지를 보면, 이게 오른쪽 두 번째, 그러니까 화면에서 볼 때 이제 두 번째에 있는 그 페이지를 봤을 때 고소인의 의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입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피고소인 부친이 고소인을 납치, 감금하게 된 경우에는 이전의 의견서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다. 그 병원에 도착한 이후에도 어떤 절차적인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내가 납치했을 때도 이제 그 피고소인 부친과 이제 모친 엄마가 둘이서 그 의사를 보러 나간 다음에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으로 하여금 나를 차에 있도록 감시하게 했고 이거는 의도적으로 배제한 거다. 그리고 거의 이거 한 3, 40분도 아니야. 거의 1시간 넘었어. 1시간 반 넘었어. 그러니까 처음에 한 1시간 하고 그다음에 한 30분 더 했어. 그래서 이 정도 동안 외래 3등을 거쳤고 미국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된 내용을 진술하였다. 이후 고소인을 3층 폐쇄병동에 올려두도록 지시를 의사가 했다가 다시 내려오라고 했고 뭐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내가 대충 서술을 한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의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여기 왜 오셨냐 해가지고 스토킹 때문이라고 뭐 그런 정도로 5초간 짧은 대화가 있었고, 그리고 다시 나를 3층으로 올려 보낸 거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포인트는 뭐냐면은 나를 배제하고 의사랑 부친이랑 모친 셋이서만 진행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그리고 이게 감금 목적이라는 거야. 만약에 내가 그 의사와의 외래 상담에 실제로 참여를 했다면 아빠가 거짓말 할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야. 아빠가 뭐 미국에 있었던 일을 막 지어내면 내가 바로 잡았겠지. 아니다, 그건 그런 일이 있지 않았다,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내가 바로 얘기를 했을 텐데 내가 배제된 상황에서 상담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바로 잡을 새가 없었던 거야, 나는. 그럼 만약 이런 절차가 지켜졌다면, 내가 절차상으로 봤을 때 그 외래 상담에 내가 실제로 참여를 했다면 감금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의사한테 제대로 얘기했겠지. 이건 사실이 아니고 아빠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끝났을 일이란 거야. 그러면 나는 거기 감금되지 않았을 텐데 일부러 배제를 시키고 거짓말을 하고 결국엔 나를 감금시켰고, 이런 식으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야. 어쨌든 이게 재질이 불량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 변호사가 피고소인의 이제 범행 동기가 무조건 있다는 거야. 아빠는 그런 범행을 저지른 동기가 뭐냐면 오빠를 보호하고자 했던 거다. 그 오빠 회사에 계속 계약 파기랑 협박이 있었다는 거를 아빠가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와서 막 찾아와서 애초에 막 뭐라 하면서 그만하라고 강요를 하다가 그게 안 먹히니까 실제로 감금까지 실행을 했다. 이게 나랑 변호사의 포인트인 거지.
어쨌든 그 과정에서 목적을 가지고 의사랑 허위 상담을 했고 그 과정에서도 나를 일부러 배제시켰다. 이게 우리가 주장하고자 했던 바고 이걸 좀 조사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감금 목적이란 동기가 명확하다는 거지. 그게 거짓 이야기를 지어내고 없는 정신질환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리고 나를 배제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외래 상담에 참여해서 바로잡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의도적이고 목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우리가 주장한 거야. 오늘 여기까지 할게.